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메타리얼 매핑, 재질을 한번 입혀볼 텐데요. 먼저, 재질 입히기 전에 재질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업 V-Ray에서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스케치업에서 기본 재질을 입히는 방법, 입히고 나서 V-Ray에서 물성들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VLA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메타리얼 라이브러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해서 입히는 방법,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MAT 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VLA 메타리얼을 저장해 놓는 파일들을 물성이나 속성들을 다 세팅해 놓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불러와서 쓰는 이제 자기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래요. 워낙 스케치업 V-Ray가 잘 돼 있는 게 기본 빨리 이제 초중급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들이 너무 잘 돼 있죠. 맥스 V-Ray는 그게 없는데 상용으로 이제 판매를 하거나 사서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데 스케치업 V-Ray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서 작업들을 해도 웬만한 작업은 돼요. 그거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방법들을 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메타리얼의 재질의 사이즈라든가 이제 매핑 사이즈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스케치업 V-Ray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보통 메타리얼의 기본 것들을 입혀놓는데, 여기서 메타리얼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그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일단 렌더 창을 끄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작업들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라이트도 위치 잡았으면은 기본적으로 꺼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좀 2019부터는 섀도우를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팅이 끝나면 꺼놔도 렌더링 돌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렌더링 돌리게 되면 선라이트는 그대로 보입니다. 섀도우랑.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뷰 창에서만 이 섀도우를 껐다 켰다 해주시는 게 훨씬 작업하실 때 나을 거예요. 얘를 켜놓으면 되게 버벅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뭐 세팅의 위치나 태양의 고도나 그림자가 들어올 위치가 결정이 되면 얘는 꺼줘라.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이 다 끝나고 재질을 입히고 오브젝트를 다 모델링 끝났을 때 스케치업의 버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패러디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워낙 간단하게 모토 자체가 스케치업은 3D 모델링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작업하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맥스나 이제 마야랑 다르게 용량이 커지면 이게 다운율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링이 끝나고 작업이 다 끝나시면 지금처럼 이게 모델링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만드는 과정에서 뭐 컴포넌트도 썼다가 그룹핑도 했다가 해제했다가 익스프레드 했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찌꺼기들도 많고 용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메타리얼 같은 경우도 재질을 어느 정도 입힌 다음에는 이 스케치업 메타리얼 슬롯에서 지금도 녹화 중에서 약간 딜레이가 된 것 같은데, 메타리얼 슬롯에서 스포이드 아래 보게 되면 디테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여기 퍼지 unUs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번 퍼지를 했기 때문에 퍼지가 털기, 그러니까 빗자루 역할이거든요. 안 쓰는 것들을 지워준다. unused 이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리얼도 뭐 이거 적용했다 저거 적용했다 하다 보면 먼저 적용했던 게 지금 현재는 쓰지 않지만 이 리스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델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때는 다 이제 끝났을 때는 꼭 여기 디테일 항목에 들어가셔서 퍼지 unUsed를 해주면 불필요한 메타리얼 재질 소스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들을 뭐 컴포넌트나 불필요한 작업들을 막 하다 지웠더라도 그게 데이터 안에 메모리 안에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워주는 것들은 어디 있냐면, 자, 윈도우 안에 모델 인포라고 있습니다. 모델 인포 안에 쭉 내려보면 중간 아래 세 번째 스테티스틱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뭐 통계 이런 건데, 보면은 지금 이 모델 오브젝트 안에 이 파일 안에 뭐 어떤 텍스트부터 디멘션부터 뭐 섹션 뷰까지 뭐 폴리곤은 몇 개고 이미지는 몇 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리스트가 쭉 떠요. 그러면 여기 본인들이 작업하면서 했던 뭐 메타리얼 소스라든가 불필요한 게 리스트업이 쭉 되거든요. 그럼 이 항목들 아래 보게 되면 픽스 프로블럼은 뭐 이렇게 다운되고 나면
스케치업 파일이 한번 작업하다가 확 다운되면 다시 열 때 깨져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백업 파일 불러와서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뭐 픽스 메뉴가 뜨는데 뭐 고치겠느냐 메뉴 뜨는 거를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 여기서 치료하세요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거 뭐냐면 아래 퍼지 unUsed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에 있는 거는 재질에 안 쓰는 것들만 퍼지 털기 지워준다면 얘는 오브젝트나 뭐 가이드라인이나 뭐 전반적으로 다 작업하면서 썼던 거, 컴포넌트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퍼지 unused, 사용하지 않는 거는 지워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이 끝나면 얘를 들어오셔서 모델 인포에서 얘를 한번 퍼지 unused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용량 관리나 안정성에서 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VLA 돌리기 전에 한번 정리해 놓고 저장을 해 놓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요거 작업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씬에 들어가서 먼저 기본 구조체부터 메타리얼을 한번 저장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뭐 하이드 시키는 부분 설명드렸죠. 전에 이제 모델 인포 안에서 하이드 시키는 방법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가 아니었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델 인포 안에 컴포넌트 들어가면 여기 하이드 체크하시면 페이드 레스트 모델 오브 모델 하면 얘를 체크해 놓으면 하이드 그룹 안에 있는 더블 클릭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체크해 놓고 쓸 때가 편합니다. 메타를 할 때는 오브젝트가 많기 때문에 얘를 체크 안 해놓고 하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 이게 안 되는데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선택 그룹 안에 있더라도 얘를 체크해 놓게 되면 그룹 안에 들어간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꺼집니다. 그룹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다 보이고요. 뭐 여기를 클릭하면 이게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메타를 할 때는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를 체크해 놓고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재질을 한번 입혀 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벽면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어떤 분위기냐면 요런 회색 톤의 벽체, 그 다음에 화이트, 그 다음에 마루판 이렇게 까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VLA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재질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릴게요. 재질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쉽게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 좀 나을까 싶은데 이걸 한번 보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케치업에서 입히는 재질들은 이미지를 불러오든 뭐 칼라를 불러오든 기본적인 재질을 입히게 돼요. 그러니까 VLA랑 실사 렌더링이랑 스케치업의 렌더링이랑 차이점은 뭐냐면 스케치업은 만화 같죠. 실사는 아닙니다. 얘가 자체적으로 실사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재질은 입힐 수 있습니다. 나무든 뭐 사진이든 다 재질은 사이즈 조절해서 입힐 수 있죠. 근데 얘는 실제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건 실사적인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이 렌더링을 돌려주는 게 이제 실사 렌더링이고 VLA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렌더링이 있죠. 프로그램들이 빛을 연산해서 실제 모습과 똑같이 해주는 거.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빨간색으로 광택이 있는데 여기 빛을 받는 부분이 있고 뭐 색깔에 코팅된 것처럼 광택이 나고 금속의 질감이 나요. 금속에 이게 사람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을 입혀주는 게 스케치업의 재질이고 뭐 나무면 나무의 재질을 입혀준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에 의해서 반사도 생기고 금속처럼 투과되기도 하고 빛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효과들을 빛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VLA라는 실사 렌더링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재질이라는 건 뭘까? 그럼 스케치업에서 재질은 다 입혀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해진 명칭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돌면 실사 렌더링에 메타리얼을 입힌다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질, 순수하게 재질, 칼라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라든가 뭐 이미지를 이용한 뭐 우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혀주는 거를 그냥 디퓨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LA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광택을 주거나 뭘 효과를 줘야 되니까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반사나 이런 효과겠죠. 그거를 속성이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광택이 있느냐 없느냐. 광택이 있으면 하이라이트가 생겨서 반짝거리는 광택이 있으면 당연히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설명할 때
고무공이냐 당구공이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걸 결정하는 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이라고 정의를 하죠. 얘가 딱딱한 물체냐, 광택 있는 물체냐, 부드러운 물체냐를 결정하는 거죠. 모든 인공적인 사물은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거에 따라, 속성에 따라 당공처럼 광택이 지금 자동차 본네트처럼 광택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반사가 생기겠지. 그 물체 재질에 대한 또는 뭐 질감에서 나무결처럼 울퉁 들어가고 나오고의 질감이 있겠지. 그럼 질감. 투명한 유리라면 반대로 투명한 유리라면 빛을 투과해서 굴절이 생기겠지. 이렇게 각각의 재질마다 속성에 따라 생기는 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이 있겠죠. 반사, 굴절, 투과되는 거, 투명도, 그 다음에 범프, 질감 이런 것들을 보통 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재질은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입히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하든 뭐에서 하든 이미지가 입히든 컬러가 입히든 그 입힐 재질, 디퓨적.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한 그 재질의 컬러라든가 나무라는 이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빛에 생기는 고무공처럼 부드러울 거냐 아니면 당구공처럼 딱딱할 거냐. 이 범위에 따라서 생기는 물성. 그러니까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생긴다고 정리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디퓨저 항목 재질을 입히고 그 다음에 속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속성에 따른 물질의 성질, 반사나 굴절이나 투명도를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끝내시면 재질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질은 스케치업에서 입혔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근고문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물 지금 공으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사물은 고무공처럼 이렇게 흡수할 수 있어요. 빛을 흡수해서 하이라이트가 안 생기고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것처럼 퍼줄 수 있어요. 보통 천이라든가 고무라든가 저런 것들이 그럴 수 있겠죠. 가죽처럼 부들부들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웹핑한 것들이 당공처럼 반짝거릴 거냐 아니면 고무공처럼 부드럽게 빛을 흡수할 거냐 자기가 입힌 재질의 그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약간 반짝거릴 수도 있고 당공처럼 아주 반짝거릴 수도 있고 고무공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은 고무공처럼 부드러울 거예요. 하이라이트 없이. 근데 예를 들어 가죽은 약간 광택이 나는 가죽이라면 이 중간에 있는 이미지처럼 약간 광택이 있는 고무공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딱딱한 뭐 아까 자동차 본네트처럼 금속적인 거나 이런 것처럼 반짝거린다면 당공처럼 될 거예요. 당공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반짝거려서 반사가 일어나면 하이라이트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주변의 창문이라든가 주변 사물이 반사해서 비치는 겁니다. 아까 자동차 본네트 금속은 하늘이 비치는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선명해지는 거죠. 하이라이트가 퍼지는 거는 약간 반사가 되는 거고 고무공은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천처럼. 이 범위를 끝과 끝이라고 생각하고 정하면 돼요. 만약에 당공처럼 이렇게 반짝거릴 거라면 반사를 높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무공처럼 이렇게 빛을 흡수할 거라면 반사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퍼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범위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공이냐 고무공이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물성. 자, 예를 들어서 당공처럼 반짝거린다면 반사값을 높여주면 되고 물성을 고무처럼 빛을 흡수한다면 질감이 살아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럼 범프가 질감이니까 범프라는 질감을 높여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물성을 주면 됩니다. 이 세 단계 재질을 입혀주고 재질의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당공을 만들 거냐 반사가 심한 당공을 만들 거냐 부드러운 고무공을 만들 거냐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물성 반사라든가 질감이라든가 투명도를 주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모든 재질 매핑은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그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먼저, 마루판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마루판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에 편에서, 모델링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지선까지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루판을 이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그냥 면에다 그냥 매지랑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입힙니다. 그래서 마루판을 일단 잠깐 하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하이드를 꺼놓고 지금 점선이 나타나니까 뷰에서 쇼 하이드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판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냥 평판입니다. 여기다가 나무 재질을 한번 입혀볼까 해요.
아마 유튜브에 올릴 때 제가 가능하면 링크를 여기서 사용한 재질을 한번 링크 걸어서 드릴 텐데, 재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르판 재질을 한번 입혀 볼 건데, 여기서 사이즈를 제가 이미지를 불러서 입혀도 됩니다. 원하는 재질이 있다면 재질을 입혀도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번 우드 재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재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음, 인터넷을 통해서 Vray 매핑 소스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들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도. 뭐 이렇게 나무 이미지들이 있겠죠. 근데 보통 인터넷에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Vray 매핑 소스라고 검색하시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이미지인데 자, 이렇게 뭐 슬롯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재질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재질이 있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블랙 화이트로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다른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도 있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긴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 위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타나요. 근데 보면은 디퓨저라는 항목이 보통 일반 재질이에요. 칼라로 된 원래 입히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재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그로시네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어디 비 퍼지는 데 들어가는 부분, 반사되는 데 부분, 하이라이트 되는 데 들어가는 부분, 노말이라고 되어 있거나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 범프, 질감에 들어가는 재질. 이렇게 보통 상용들은 사람들이 이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블랙 화이트로 된 건 뭐냐면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화이트는 있고 블랙은 없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감처럼 들어가고 나오고를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반사를 더 어디다 먹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 검색하시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얘는 뭐 매지선을 잡아줄 거다 이럴 때 넣는 거, 뭐 그 다음에 범프에 넣겠죠. 그 다음에 나무 결을 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뭐 들어가고 나오고 효과를 주는 거겠네요. 이런 것처럼 노멀 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원하는 재질이 나중에 다 입혀졌을 때 이런 질감들이 표시되게끔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재질은 디퓨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케치업에서 입혀줘야지만 사이즈 조절이 오히려 편합니다. Vray보다는. Vray에서는 이제 타일링하거나 뭐 사이즈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꺼놓고 얘를 한번 입혀볼게요. 그럼 경례에 따라 입혀지는 거니까 어, 새로운 재질을 입힐 때는 항상 칼라에서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칼라에서 입히세요. 뭐 기본 재질의 우드라든가 이걸 입혔다고 해서 그거를 새로운 크리에이트 하면 안 되고 그럼 이미지가 들어간 재질들은 에디터 보게 되면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적용했던 이미지 사이즈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재질을 입힐 때 팁으로 말씀드리면 꼭 칼라에서 시작을 해라. 칼라에서 아무 칼라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꼭 여기 큐브 모양의 플러스 키가 있는 크리에이트 메타리얼 클릭하시면 얘를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드나 다른 이미지가 들어간 재질로 선택하시고 얘를 하면 얘를 기본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꿔줘도 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꼭 새로운 재질을 만들 때는 칼라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한 다음에 바닥이니까 FF001 뭐 이렇게 할게요. 한국말로 해줘도 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바닥 001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본 네이밍을 준 다음에 유즈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아까 전에 골라놓은 경로를 찾아 들어가셔서 디퓨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게 되면 이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재질을 입혀줍니다. 기본 사이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OK 한 다음에 원하는 면에 클릭하게 되면 재질이 입혀지겠죠. 처음은 평판이니까 이런 데는 뭐 프리도 툴을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평판에선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스케치업의 사이즈 조절. 자, 여기서 네 가지 기조가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이건 기울이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고 얘는 무브 움직이면 아이콘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무브가 되죠. 근데 얘는 거의 쓸 일 없고 녹색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둘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뜨지 않고 움직이시면 확대, 축소,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한 번 누르면 이동이 되냐면 확대하다 보면 가려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쭉 되면 아이콘이 절로 가버리죠. 그럼 한번 클릭해서 다시 원위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고 마우스를 손 띄지 않은 상태에서 쭉 늘려주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당기기 위해서 아이콘들을 이동하고 다시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죠. 그래서 뭐 다시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손 떼지 않고 확대, 원하는 위치,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움직이면 무브입니다. 무브 빨간색 아이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우스를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아이콘 이동이 되니까 적당한 크기, 위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메타리얼이 매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 쳐도 되고 오른쪽 버튼 돈 클릭하게 되면 사이즈가 조정이 됐습니다. 자, 평판은 이렇게 곡면이 아닐 때는 기본적인 텍스처 툴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복잡하게 자세하게 다룰 때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프리더 툴스의 툴 페인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지난 편에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붓을 선택해서 기본은 여기 있는 내추럴 UV 클릭한 다음에 얘는 가운데 포인트 누르면 이동 할 수 있고요. 포인트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확대 축소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되죠. 잠시만요. 버벅드네요. 지금 제 컴퓨터가 동영상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돼서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지금 매핑한 이미지가 하이 퀄리티라서 용량이 좀 커서요. 사이즈를 좀 줄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이게 입혀지지 않아서요. 바닥에 한번 입히려고 했더니 이미지가 여러분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가 뭐 구하시다 보면 되게 오리지널 이미지 사이즈가 해상도가 되게 높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맥스나 V-Ray 쓸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스케치업 V-Ray 돌릴 때는 원본 이미지가 뭐 조금 전에 게 이게 하나가 40메가짜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 용량을 줄였습니다. 보통 1200 정도나 이 정도면 줘도 되는데 이미지 사이즈를 원본을 너무 큰 걸 쓰게 되면 스케치업은 그거 자체가 메모리를 너무 차지해서 버벅대거나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 김에 이걸 낮춰서 지금 제가 1200 쪽으로 바꿨고요. 다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컬러로 해서 임의적인 컬러 선택하고 네이밍 바닥이다 아무거나 001 알아볼 수 있게 주고 유저 텍스트 한 다음에 이미지를 줄였으니까 열기에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OK.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재질을 입혀주면 이렇게 들어오죠. 아까처럼 텍스처를 평판일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에서 녹색 버튼 얘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확대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실 때는 프리더 툴스에서 툴 페인트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내추럴로 기본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대 축소 하게 되면 작동이 되는데 얘가 계속 좀 버벅되네요. 두 번째 프로젝트로 한번 줘볼까 봅니다. 프로젝트 잡고 조금 내리고 당기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죠. 가로 세로 뭐 따로따로 구분이 줄 수 있고요. 프로젝티드 UV를 선택하시면 가로 세로 크기를 조금 남배를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트루 페인트를 이용하면 좀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이 트루 페인트 설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편하게 작동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적용이 끝났으면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핑을 기본 디퓨저를 입혀주고 나면 재질은 끝난 겁니다. 기본적인 재질은 끝났겠죠. 그러면 이렇게 입혀졌을 겁니다. 입혀졌는데 자, 여기서는 제가 한번 V-Ray를 돌려볼게요. V-Ray를 기본 세팅해서 한번 보시면 바닥을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V, 그래서 렌더링을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실사로 한번 리얼타임으로 한번 해서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재질 사이즈가 원하는 대로 스케치업과 동일하게 V-Ray가 렌더링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반사라든가 어떤 질감에 따른 어떤 범프라든가 어떤 이런 걸 없죠. 이런 걸 주는 게 V-Ray 역할이고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것들이 V-Ray인데 지금처럼 스케치업에서 기본 재질 사이즈를 조절한 데 들어온 다음에 물성을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잠깐 옮겨 놓을게요. 옮겨 놓고 나서 보면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금 물성을 주고 싶은 재질을 클릭하면 여기 스케치업에 스포이드 클릭하면 재질이 들어옵니다. 그럼 샘플 슬롯에 나타나고 지금은 어떠한 효과도 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메타리얼을 입히는 방법 중에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히고 나서 나머지 속성이나 물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포이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방법으로 입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재질을 클릭. 그 다음에 그러면 V-Ray 상목에서 샘플 슬롯이 나타나고요. 지금 리얼타임 렌더가 계속 돌아가니까 스톱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재질에 따른 항목들이 이제 메타를 세팅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재질을 입혔고 그 다음에 속성을 결정해라. 자, 그럼 마르판이니까 나는 당구공같이 반짝거리는 유광의 광택이 있는 마르판을 만들 수도 있고 무광의 되게 빈티지한 마르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걸 결정해야 되고 각 항면의 명칭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떠한 렌더링 프로그램, 루미온을 가든 트윈모션을 가든 아니면 코로나를 가든 어떠한 렌더링 프로그램도 이 명칭들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칭을 꼭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맨 위에 있는 디퓨저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 질감을 스케치업에 입힌 게 들어오죠. 얘가 기본 재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디퓨저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모자이크 타일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미지가 재질이 입혀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 보면 그 재질이 입혀진 경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경로에 폴더 모양을 클릭하면 그 경로 창이 나타나고 자기가 다른 재질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나무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열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고 스케치업도 연동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혔다 하더라도 V-Ray 와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질의 슬롯은 아래 보면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상위 하위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입혔던 재질 FF21에 이미지 들어간 부분을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보면 경로가 연동이 되어 있고 다른 원래 재질로 돌아가고 싶다, 다른 재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선택 열기하면 그 재질로 돌아오고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의 화면도 연동이 돼서 같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위로 올라갈 때는 화살표를 위로 올려주면 돼요. 옆에 거를 클릭하면 상위로 올라갑니다. 자, 모자이크 타일을 클릭하면 그 항목에 세부로 나오는 거고 화살표 중에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윗 항목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상하다, 각각의 설정창에 상하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연동이죠. 그 다음에 재질을 바꿀 때는 모자이크 타일을 클릭해서 바꿔도 된다. V-Ray에서 직접 바꿀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이번 스케치업 세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속성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사가 기본적인 속성의 역할을 해요. 고무공 만들 것이냐 당구공 만들 것이냐고 했을 때 반사가 많으면 당구공이 되는 거고 반사가 전혀 없으면 고무공이 되는 거겠죠. 그 반사라는 명칭이 뭐냐면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 명칭들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리플렉션, 중간에 스페링이 L2로 된 건 리플렉션이어서 반사를 조절하는 항목이고 아래 보면 리플렉션이라고 돼서 RA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굴절률 투명도입니다. 유리 만들 때 쓰는 거겠죠. 투명한 물체를 만들 때 설정하는 창입니다. 물론 아래 오퍼시티가 있지만 투명도를 조절해서 유리 질감을 내주는 건 여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범프 기본적으로 질감 들어가고 나오고의 질감 이거죠.
그래서 브랜딩은 여러 가지 재질을 섞는다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이래요. 이 세 가지만 아셔도 기본 V-Ray 렌더링이 끝납니다. 위에 디퓨저 기본 재질이다. 스케치업에서 불러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연동이 되고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도 된다. 물론 스케치업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두 번째 속성 단공 곰공 만드는 건 리플렉션 반사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물성도를 주는 건 리플렉션 투명한 물체 굴절률 그 다음에 질감 이런 것들로 연동이 된다. 근데 보통 인공물에서는 거의 투명할 거냐 질감이 뭐냐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반사를 얼만큼 줄 거냐 이 세 가지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아셔도 기본적인 재질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질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세부 설정 창이 나타나고요. 위에 제네릭 항목의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짝대기에 점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한번 줄이면 한 줄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세부 설정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표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켜놓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낫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켜놓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디퓨전은 입혀졌고 리플렉션은 화살표 열면 열리고 자, 반사 주는 게 단공, 곰공 만들 거니까 반사를 얼마큼 줄 거냐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제가 조금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반사, 리플렉션, 반사인데 칼라 값으로 반사를 줄 수도 있고 치수 값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칼라로 보통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블랙은 반사가 전혀 없는 거, 흰색은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칼라 창이 나타나고 칼라 모드에서 화이트를 설정하셔도 되고 칼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여기 막대를 끝으로 올리면 화이트가 되고요. 내리면 블랙이 됩니다. 보통 화이트 블랙으로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화이트로 쭉 올려주시면 광택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광택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억제된 상태거든요. 그 억제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는 꼭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페레라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반사항목에 이 반사항목에 공통된 명칭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익히셔야 되는데 페레라이 뭐냐면 반사를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사를 100% 올렸으면 거울처럼 돼야 되는데 하이라이트만 생기고 광택만 생기죠. 그러니까 기본이 얘가 체크돼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반사의 강도를 화이트 블랙을 모두 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체크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체크를 없애놓고 시작해요. 없애게 되면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화이트로 했을 때 질감은 아예 사라져 버리고 금속이나 거울처럼 아예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렌더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렌더를 돌려보게 되면 얘도 역시 이 재질의 반사를 100% 주게 되면 나무 질감은 사라지고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페레라를 켜져 있는 건데 페레라를 체크를 해놓고 렌더를 돌리게 되면 이 샘플 슬로에서 보이는 것처럼 반사가 억제되기 때문에 광택이 어느 정도 난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사값의 전체를 쓰지 않고 억제시키겠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 수 있어요. 거울 만들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땐 페레라를 꺼놓고 상황에 따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팁이다. 그래서 꺼놓고 시작하시면 만약에 단공이 어느 정도다, 뭐 이 정도 반사다, 조금 더 이 정도 반짝거리고 싶어, 나는 이 정도 반짝거리는 마루판을 만들고 싶어 라고 선정을 하시면 첫 번째 당구공, 곰공에서 당구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해서 이게 약간 버벅대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한번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택이 많이 들어간 거울이 깔린 것처럼 식탁에 유리판 깐 것처럼 반짝거리는 거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광택이 생기고 싶지 않고 나무다 보니까 빛이 거울처럼 이렇게 유리가 덮인 것처럼 반사가 되진 않겠죠. 약간 퍼지겠다. 퍼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결이 있든 뭐가 있어서 이 질감은 퍼질 거다라고 존재하는 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어떤 걸 퍼지겠느냐 그 명칭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이는 그로시네스라고 명칭이 생겨요. 사실 아래 부분에도 그로시네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로시네스를 설명드리면 그로시네스는 퍼지는 거다. 두 가지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로시네스,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퍼지게 만드는 거고, 리플렉션 그로시네스, 반사되는 거, 이 전체 반사되는 모습들을 퍼지게 만드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시네스라는 명칭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그래서 먼저 반사되는 거를 퍼지게 만들어 볼게요. 반사되는 걸 퍼지게 만들어 보면 1은 하나도 안 퍼지는 뜻이고 1이 최대치입니다. 1보다 낮으면 퍼지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0.6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낮춰서. 그러면 반사되는 것들이 퍼지는 거 보일 겁니다. 이렇게 빛이 흡수되는 것처럼 퍼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많이 퍼졌네. 보통 0.8이나 9 정도 주거든요. 조금만 퍼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곽이 뚜렷한 것들이 퍼져서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건데 명칭을 뜻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이해해 놓으시면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 하실 때도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리플렉션 반사 항목을 조절하는 건데 컬러로 화이트는 거울, 낮추면 무광, 고무공, 당구공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밝기 값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반사되는 거를 퍼뜨릴 때는 리플렉션 그로시네스를 그로시네스가 퍼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얘는 1인데 여기 점 보일 겁니다. 점. 지금은 태양광이 직접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반사가 없는데 올려도 아마 퍼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양이나 조명이 아래 직접적으로 빛이 투과될 때는 하이라이트 그로시네스를 체크해서 얘를 낮춰주면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는 꺼놓고 작업을 해요. 하이라이트가 비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올려놓고 거의 쓰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아래에 있는 리플렉션 그로시네스다. 얘를 갖고 빛이 퍼지느냐 질감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식탁이 유리 덮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질감이 없을 땐 저런 모습이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자기가 이해하고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일단 일각 그대로 두겠습니다. 두고서는 먼저 남으니까 질감을 줘야 되겠죠. 질감의 맵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뒤져서 이렇게 Vray 매핑을 찾으시면 이렇게 블랙 화이트로 된 것들이 있어요. 이 블랙하고 화이트 된 것들이 보통 범프 값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는 튀어나온 거고 블랙은 들어간 거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범프 질감에다 또는 노멀맵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주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의 질감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칼라를 그대로 이미지를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인식을 정확하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통 상용으로 파는 것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로. 그러니까 블랙 화이트로 노멀맵은 이렇게 보라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나무가 난 울퉁불퉁한 거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아래 부분 보면 질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질감은 여기 아래 범프 항목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범프를 클릭하면 범프 창이 나타나고 범프 모드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범프 맵을 쓸 건데 화살표를 눌러보면 당신은 노멀 맵을 쓸 겁니까? 범프 맵 이미지로 그냥 쓸 겁니까? 블랙 화이트로 쓸 겁니까?를 선택하게 돼요. 보통 일반적일 때는 노멀 맵이 더 잘 되긴 하지만 노멀 맵은 나중에 추가된 거고 일반적으로는 범프 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자이크 타일 있는데 부분을 슬롯을 클릭하시면 세부 명령이 쭉 뜹니다. 그래 범프맵 줄 건데 뭘로 줄 거냐? 맨 위에 있는 비트맵이 99%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트맵 이미지 불러올 거예요. 여신 다음에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는 맵을 이용해서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한번 줘볼까 봐요. 자, 얘 클릭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들어온 거고 들어가고 나오고의 질감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확대해 보시면 질감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하이 비트맵이 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로 올려주시면 범프맵에 텍스처 슬롯이 타일이 하늘색으로 바뀌어서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미지가 범프맵에 들어간 거죠. 지금처럼. 지금 보여드리려고 다이렉션으로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리니까 아무래도 렌더 타임 걸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로로 조금 바꿔 놓을까 봐요. 보여드리기 편하게 일단 로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펌프 질감이 들어갔으니까 나무 결이 살아서 무조건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결에 따라서 반사가 흡수되면서 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범프의 이미지를 적용하면 화이트 블랙이 된 이미지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강도를 조절하는 게 아래에 있는 어마운트입니다. 각각의 어마운트라는 뜻은 강도입니다. 강도. 딴데 어마운트라는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너 어마운트, 강도를 들어가고 나오고 깊이감을 얼마나 둘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운트 값이 1로 돼 있는데 1이 제일 낮은 게 아닙니다. 0이 제일 낮은 겁니다. 그래서 1 값도 상당히 작은 물체에서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얘를 한 5 정도 줘볼게요. 그럼 5 정도 줘보면 엄청나게 범프 질감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마르판 정도 같은 데는 범프 값을 거의 낮춰요. 0.4 정도만 줘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네요. 0.4 정도만 줘도 이렇게 질감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범프 값이 들어가 있죠. 더 낮춰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은은하게 퍼지는 게 자동 됐죠. 그래서 0.3 정도, 2.5 정도 줘볼까요? 0.00 단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감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맵핑이 되죠.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봤죠. 스케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히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값, 반사 값에서 리플렉션 값에서 단공 구멍을 만들어 줬는데 그거에 따른 물성, 질감이 범프다 이렇게 줬어요. 이건 투명한 게 아니니까 뭐 투명한 굴절의 물성은 없겠죠. 그냥 기본적인 반사와 질감만 존재할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질감을 주고 놨더니 광택이 아까처럼 되게 심한 것 같은데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질감을 준 다음에 맨 처음에 줬던 리플렉션 값에서 더 반사가 들어가도 되겠다. 그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광택이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줄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질감에 따른 반사 정도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질감에 대한 사실화가 되겠죠. 자, 지금 범프 값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노멀 맵으로도 존재된 게 이렇게 보라색 같은 계통으로 된 거, 이미지를 켜보면 이렇게 노멀 맵이라고 돼서 질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깊이감을 좀 더 선명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얼타임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 게임 엔진을 이용하는 데는 거의 노멀 맵으로 활용합니다. 루미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멀 맵을 적용할 때는 똑같아요. 여기 범프 값에서 얘를 이제 비우고 싶어요. 빼고 싶을 때는 이 텍스처 슬롯 타일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리어 또는 카피가 있습니다. 클리어를 누르게 되면 사라집니다. 재질을 빼버리는 거죠. 자, 빼놓고 나서 추가 삭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범프 맵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맨날에 노멀 맵이라고 있습니다. 노멀 맵 클릭하면 나는 이번엔 노멀 맵을 쓸 거라는 뜻이죠. 얘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노멀 맵 쓰실 때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텍스처 슬롯 모자이크 타일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비트맵 가셔서 노멀 맵으로 되어 있는 걸 선택 열기를 하시면 이 노멀 맵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멀 맵이 좀 섬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상위로 올라오면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아까보다는 조금 선명하게 재질이 적용된 것 같은 느낌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는 0.45 정도 줘보자.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범프 값이 조금 더 섬세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맵을 할 거냐 일반적으로 V1A는 노멀 맵까지 안 써도 돼요. 이미지를 갖고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미지 종류에 따라서 달리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기본적으로 흔하게 쓰는 클리어 하신 다음에 우리 범프 맵으로 해서 이미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위에 비트맵 이번에는 그냥 라인으로 만든 거 AO라고 되어 있는 거 조금 라인하고 선이 강조되는 거로 한번 매핑을 해볼게요. 결이 많이 살지 않게. 그 다음에 열기 화이트는 튀어나오고 블랙은 들어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이 됐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상위 화살표 올라가게 되면 아까 이미지보다 이미지가 매지 있는 데는 더 깊고 위에는 결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매지는 깊이 딱 들어가고 나무 결은 은은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범프 맵의 강도에 따라 이미지들이 다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훨씬 편하게 질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범프 강도는 이건 절대치가 아니에요. 어마운트 값은 이미지를 입혀보시고 자기가 그 이미지의 컬러에 따라 화이트 블랙에 따라 범프 값이 질감이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느낌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0.25 정도 두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입혀집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예요. 재질, 리프렉션, 속성, 그 다음에 질감. 이것만 하면 기본적으로 V-Ray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범퍼를 이용해서 매질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저번에 모델링에서 만든 것처럼 아예 진짜로 디테일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아주 섬세한 게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전체를 다 이미지로 구해서 입힙니다.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할 때는 아까 하이드 시켜놓은 것처럼 입혀도 되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질감에 따라서 이제 반사가 강도가 약해지고 강해지니까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러면 렌더링이 되는 이미지 보시면 좀 더 섬세하게 렌더링이 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픽 카드가 제가 썩 그렇게 워크스테이션급이 아니어서 잠시만요. 스톱을 해주고 CPU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CPU로 하면 조금 부하가 덜 생길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다듬게 되면 여기도 보통 텍스처 슬롯이 있죠. 보통 2단계가 기본적으로 끝나면 재질이 입혀지는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리플렉션이나 뭐 반사 주는 뭐 투명도 주는 리플렉션이나 각각에도 다 텍스처 슬롯이 있어요. 여기도 이미지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참고 사례 이미지처럼 보면 여기 보면 리플렉션 이미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용들은 다 구분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도 화이트 블랙으로 인식을 해요. 알파 채널이라고 보통 하는데 얘도 화이트 블랙으로 인식하는 게 뭐냐면 블랙은 반사가 안 되고 화이트는 반사가 많이 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범퍼에다 넣으면 블랙은 들어가고 화이트는 튀어나오는 거고 얘를 반사, 리플렉션에다 집어넣게 되면 똑같이 거울처럼 먹는 게 아니라 너 화이트는 더 반사가 많이 되게 해주고 너는 블랙은 더 들어가게 해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이미지로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가면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프렉션 컬러로 반사 강도를 조절했는데 여기도 보는 텍스처 슬롯 모자이크 타일 클릭하시면 비트맵을 선택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렉션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 클릭하시면 블랙 화이트로 된 것 중에 적용이 되고요. 상위로 다시 올라가면 여기 하늘색으로 적용됐다라는 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미지가 이미지를 가지고 블랙하고 화이트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올리건 낮추건 반사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적용이 돼버리면 화이트 블랙으로 반사가 더 주고 적게 주고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이미지에서 블랙하고 화이트로 반사 정도를 결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자체로 반사 질감을 준다고 할 때는 이 샘플 슬롯, 그러니까 텍스처 슬롯을 이용해서 이미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에 맞는 반사값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를 다시 들어가셔서 이미지 경로를 가서 다른 이미지 이렇게 화이트 블랙 된 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사가 조금 전에 있던 이미지보다 더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역시 얘를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컬러가 화이트하고 블랙이
반사질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반사주고 싶은 매핑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조금 더 밝은 얘로 한번 줘볼까 봅니다. 얘를 선택, 열기 하게 되면 요 이미지 값은 조금 더 반사가 아까보다 많이 먹는, 지금처럼 거울처럼은 되진 않지만 반사가 많이 먹는 질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맵은 뭐였냐면 그로시네스를 위한 맵이었어요. 퍼짐에 대한 맵.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사에도 맵을 이용해서 반사가 특정 부분이 되게끔, 결에 따라서 반사가 되게끔 해주면 얘 화이트 블랙은 죽지만 정확한 매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용으로 파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한다. 그럼 조금 더 세밀한 질감이 됐겠죠. 자, 여기 리플렉션 그로시네스 퍼짐이라고 했죠. 얘도 일값인데 얘를 낮추면 퍼짐이 더 먹겠죠. 당연히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난 주지 않고 이미지로 화이트는 퍼지고 블랙은 퍼지지 않게 만들겠다 한다면 얘도 역시 텍스처 슬롯을 선택하셔서 비트맵 아까 항목에 있는 거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조절해도 되는데 정밀하게 디테일할 땐 여기 보면 그로시네스 맵 같이 얘를 적용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퍼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이미지에 따라서 퍼지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뭇결이 다 똑같이 퍼지는 게 아니라 나뭇결에 따라서 튀어나온 데는 퍼지고 이미지에 따라서 덜 들어간 데는 덜 퍼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리플렉션 컬러에 있는 얘는 오른쪽 버튼에서 클리어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먹을게, 반사가 먹게. 자, 반사를 전부 다 해도 퍼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로 퍼지는 부분을 조절했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 더 반사가 더 먹고 덜 먹고 이것들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Alt X가 빠르네요. Alt X로 바꿔주고 렌더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점점점 아래에 있는 텍스처 슬롯의 세부 설정을 통해서 메탈을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기본은 재질, 그 다음에 단공 고무공, 그 다음에 질감, 범프, 그 다음에 각각의 슬롯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다듬을 수 있게 된 구조가 V-Ray 메탈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리플렉션 값에서 여기는 똑같이 다른 이미지를 줘볼게요. 하이라이트 맵이 따로 있으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얘는 있는 거니까 리플렉션 맵을 한번 줘보고 반사 맵, 그다음에 하이라이트에도 맵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맵까지 한번 줘볼게요. 비트맵, 자 하이라이트 맵. 자 그럼 세 가지를 다 준 상태겠죠, 이미지로. 그러면 정확한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반사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지에 따라서는. 그래서 보통 이 하이라이트 그로시네스까지는 안 주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클리어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빼주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컬러에서 맵 준 것도 빼주고 클리어 해주고, 그러면 반사는 적당히 주고. 그로시네스 값은 얘 이미지가 들어간 건데 너무 강하다 싶으면 여기서 좀 낮춰줘도 돼요. 좀 낮춰줘도 덜 먹게 하고 많이 먹게 할 수 있고요. 퓨저 컬러 좀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반사가 좀 먹은 값이 나타날 거고요. 상위로 가서 이건 세부 설정까지는 아직은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영상하고 같이 하니까 리얼타임이 되게 반복되는데 수업해놓고 이를 꺼놓고 그냥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게 되면 여기
리프렉션 컬러도 똑같이 밝은색의 얘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해보게 되면 반사 강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스톱 해주고 아까 이미지 바꿨던 것처럼 그로시네스 맵 여기 렌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방목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조절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제일 날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보기가 낫겠죠. 의외로 렌더 타임이 오래 걸려서 보통 오프라인에서 갈 때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타임이. 그래서 이 정도면 질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리플렉션 이런 구체적인 거는 설명만 드린 거고 빼겠습니다. 얘도 빼겠습니다. 범프 정도만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범프 정도만 주고 강도 올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매핑이 되겠죠. 너무 이렇게 광택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로시네스로 풀지 않고 보통 그로시네스로 한번 할까요? 여기서 아까 요거 그로시네스만 주겠습니다. 리프렉션 그로시네스만 줘서 비트맵 그로시네스 항목 열기 그 다음에 이미지 그렇게 하면 리얼타임으로 돌려보면 맵핑이 돼서 기본 조명을 세팅해 놓고 나고 이렇게 재질의 물성을 입히다 보면 조명값이 또 틀려져야 돼요. 반사량이나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약하면 빛을 좀 더 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빛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그런 차이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방법 재질을 스케치업에서 먼저 입히고 물성들을 주는 방법으로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두 번째 방법 기본적으로 V-Ray가 갖고 있는 스케치업 V-Ray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재질을 입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물성이나 이런 강도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불러다 넣으면 돼요. 단 거기 자기가 매핑할 재질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써도 됩니다. 간단한 물체들은 그러니까 뭐 굳이 티가 나는 매핑이 아닐 때는 충분하게 라이브러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써줄 수 있어요.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뭐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거 재질에서 입히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스케치업 V-Ray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창이 스케치업 V-Ray 라이브러리 창입니다. 여기 메타리얼 슬롯이라는 걸 클릭해서 열면 쭉 항목별로 있어요. 그래서 뭐 블릭, 벽돌, 뭐 카페인트, 그 다음에 뭐 세라믹, 콘크리트 쭉 보통 일반적인 공간 디자인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원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셀렉트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셀렉트를 해주는데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그룹 밖에서 해도 되지만 재질 입힐 땐 꼭 그룹 안에서 그 면을 선택한 다음에 해라. 이게 팁이다. 해도 된다고 그룹 바깥에서 하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면을 직접 선택하고 재질을 입혀라.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슬롯을 갖고 해볼게요. 맨 아래 우드 라멘트가 있습니다. 쭉 보면 이렇게 우드 재질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미지만 재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디퓨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각 항목 클릭해 보시면 얘들은 다 밝기 뭐 예를 들어 여기 설명이 돼 있죠. 몇 미리 사이즈의 어떤 재질의 광택은 어떤지 샘플 슬롯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적지가 않아요. 상당히 편한 기능인데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해리봉 스타일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재질들 웬만한 건 여기 해리봉은 있는 것처럼 있겠죠.
자, 요 헤링본 스타일로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입힐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꾹 찍어다가 가운데 있는 메탈을 슬로에다가 드래그 인 드롭 클릭해주면 들어옵니다. 선택된 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자, 이건 일단 밀어놓고 그럼 이 재질을 쓰겠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재질을. 그 다음에 얘를 원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 재질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창이 나타나는데 select object in scene이라고 하면 이 재질의 뭐 안에 있는 거 다 쓰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apply to selection. 레이어로 다 입혀버리면 그 레이어 동일 레이어는 스케치북에 정의된 레이어는 다 입혀지니까 지금 선택된 거를 이거로 적용한다. apply to selection.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를 클릭해주게 되면 재질이 바뀌는 거 보이게 될 거예요. 당연히 재질이 바뀌었고 렌더링을 해보면 재질이 바뀌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사이즈는 여기서 매핑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세부 설정에 가면 되는데 DP 장목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가로세로 사이즈 조절하는 게 더 불편합니다. 당연히 스케치업에서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들어왔으니까 이미지 사이즈는 다시 조절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 나가보고 다시 신에서 잠깐 스냅 해놓고 헤드 시켜놓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입혀졌으니까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잠깐 내려놓고 물성들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범프값 따로주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 사이즈만 조절하면 됩니다. 똑같이 오른쪽 버튼 텍스처 포지션 가서 원하는 사이즈, 방향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 되겠죠.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 클릭, 다시 끌고 오고 조절, 방향을 좀 돌려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90도, 45도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갖고 오고 사이즈 더 줄이고 싶으면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겠죠. 끝나면 오른쪽 버튼 돈 클릭하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고 렌더링을 해보면 그 사이즈만 조절하면 물성이랑 반사가 그대로 렌더링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다른 걸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기만 하고 사이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재질을 메탈을 적용하는 방법이 스케치업에서 먼저 재질을 입히고 물성만 스케치북에 주는 방법. 반대로 라이브러리에 뭐 적당한 게 있다면 얘를 라이브러리 자체를 입히고 반대로 스케치북 와서 사이즈만 조절하는 방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광택은 별로 좀 없네. 난 광택을 더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냥 찍으면 돼요. 찍고 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재질이죠. 스포이드로 찍고 나서 지금 선택된 항목 보면 아까랑 똑같이 이제 재질 스케치업에서 먼저 입히고 온 거랑 똑같아요. 리플렉션이 반사죠. 이 평판인데 이건 슬롯 보기 위한 거니까 여기 위에 바꾸면 이렇게 슬롯을 바꿀 수 있어요. 제너럴 바꾸면 아까처럼 9가 되고요. 지금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평판으로 보여주는 것 뿐인데 리플렉션 값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로 적용된 거니까 이제 바꿀 수가 없겠죠. 바꿀 수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 뭐 대표적 컬러를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해서 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 문제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더 주고 싶다면 패러럴 끄면 되겠죠. 패러럴 꺼주면 반사가 더 들어가는 걸 보일 겁니다. 패러럴 꺼주면 억제라고 했죠. 아까도. 억제를 꺼버리니까 반사가 더 들어갔고 그로시네스가 들어가 있는데 퍼짐이라고 했죠. 원본 라이브러리 불러왔지만 제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난 퍼지지 않을 거야. 그럼 일로 올려주면 반짝거리는 마루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좀 더 반짝거리는 퍼지지 않는 마루판이 되겠죠. 범프 값도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범프 값도 당연히 자동 라이브러리에 다 세팅된 거니까 되어 있겠죠. 지금 0.2 들어가 있는데 더 주고 싶다면 올려주면 될 것이고 값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 빼니까 이 정도 괜찮겠네 라고 한다면 두면 됩니다. 근데 조금만 퍼지게 하고 싶다면 아니면 또 여기 위에 줬던 재질 지금 반사값에 준 이미지를 여기다 혼용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할 때는 오른쪽 버튼 카피 그 다음에 아래다 갖다 대놓고 패스트
카피 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지 복제죠. 빼줄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리어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 슬롯을 이용해서 복제하거나 복사했을 수도 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면 내가 손댈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재질을 바꿔주는 걸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물성을 모른다고 할 때는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역순으로 가도 돼요. 아, 근데 재질은 이렇게 반사랑은 입히고 싶어. 근데 이미지는 이게 아니야. 그러면 역시 텍스처 슬롯 가서 경로를 바꿔주시면 돼요. 원하는 재질로. 역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방법, 스케치북에서 넘어오는 방법, 아니면 스케치북 Vlay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역순으로 가서 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용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 자기가 반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반사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디퓨저가 기본 재질이다, 텍스처 슬롯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반사값이다, 당구공 고무공이다. 그 다음에 이건 다음에 유리 만들 때 설명하겠지만 리플렉션 투명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범프 질감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범프의 강도를 조절하는 건 어마운트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작동하는데 훨씬 쉬울 것 같고, 무슨 항목에 그로시네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퍼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브러리 들어왔으니까. 유리 같은 재질은 사실은 굳이 새 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스케치업 Vray 라이브러리에 유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리 항목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 항목이 들어가니까 얘나 똑같죠. 유리로 그룹핑 들어가서 얘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유리는 어딨냐? 이게 그라스 항목에 있습니다. 그라스 항목에 유리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것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유리를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건축 유리, 평판 유리는 다른 거 선택하면 빛을 다 투과 안 할 수 있어요. 뭐 망님 유리도 있고 못도 있고 하는데, 건축화된 유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쓰시는 유리는 어떤 걸 쓰시면 되냐면 그라스 윈도우 내추럴을 쓰시면 기본적으로 건축 평판 유리예요. 빛을 가장 많이 투과하는 유리가 돼요. 다른 유리 쓰시면 빛을 잘 투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 이런 공간의 평판 유리, 창문 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쓰실 때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유리 종류가 있지만, 유리컵을 만들거나 이런 요소는 다르겠지만 빛을 맑은 유리를 할 때는 아래 있는 그라스나 100% 그라스 윈도우 내추럴을 쓰시면 편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그라스 윈도우 내추럴 가운데다 드래그 앤 드롭,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선택을 해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두 번째 Apply to Selection 해주게 되면 적용. 그러면 얘가 유리가 적용됐죠. 근데 유리면을 제가 옆에 오브젝트랑 컴포넌트를 해놨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입혀도 나머지가 다 바뀌어요.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유리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찍어보면 바깥에 나와서 한 단계 위로 와볼게요. 그럼 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포이드 찍어보시면 얘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거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자주 쓰면 용량도 줄고 되게 편해요. 유리는 기본적으로 그라스 내추럴을 쓰시면 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조정할 필요가 없죠. 맑은 유리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맑은 유리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자, 유리는 그래서 내추럴로 기본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지금 보면 효과가 잘 안 나 보일 겁니다. 반사도 없고. 지금 왜 그러냐면 바깥쪽이 밝기 때문에 안쪽이 반사가 안 보이는데, 제가 잠깐 시간대를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바깥쪽 어둡게 해버리면 안쪽에 반사가 좀 되는 걸 강도에 따라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유리 질감을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안쪽이 되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오브젝트 많이 넣으면 유리 질감이 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유리 같은 면은 적용하는 게 훨씬 쉽다. 자, 내추럴 유리를 이용해서 다른 거 한번 또 줘볼게요. 같은 재질을 줄 때는 뭐 다른 걸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조금 위치를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액자가 있는데 그림 액자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림 액자 중에 유리. 자, 얘가 유리겠죠. 그룹 안에 들어가서 트리플 클릭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자, 똑같은 거니까 따로 드래그 앤 드롭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Apply to Selection,
제가 옆에 것도 역시 그룹핑을 컴포넌트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먹겠죠. 자, 옆에도 선택하고, 컴포넌트를 안 했나 본데요. apply to selection. 그러면 똑같이, 자, 컴포넌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바꿔주면 같이 바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 반사가 먹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리 질감을 한 번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역시 얘도 반사니까 유리가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반사가 된 걸 볼 수 있죠. 반사 강도가 리플렉션이니까 더 주고 싶으시면 올리면 돼요. 올리면 더 반사가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라리 억제라고 했죠. 억제를 꺼버리게 되면 거울처럼 아예 반사가 많이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억제를 시켜야지 투명한 유리가 되니까 좀 억제 시켜놓고 강도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사를 좀 심하게 주고 싶다 올려주시면 되고, 칼라를 반사를 없애고 싶다 블랙으로 내리면 반사가 안 먹겠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거를 불러온 다음에 강도나 옵션을 조절할래도 리플렉션의 컬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로시네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리플렉션이 뭔지, 얘가 투명도가 화이트가 되면 100% 투명한 거, 리플렉션 100% 날이면 불투명한 거. 보통 일반 재질은 얘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유리 같은 투명한 유리는 얘를 100% 올리면 된다. 얘를 반 정도 내리면 반투명해진 유리가 되겠죠. 불투명한 유리. 이거로 강도를 조절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순서대로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다듬어 가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구조체부터 먼저 이렇게 다듬어 가면 작업이 수월하게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수월하게 작업이 될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질이라도 기본적인 정확한 물성들이나 속성만 이해하시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벽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